지지고 볶고 사랑했던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마음을 40년 정도 일했던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 모습으로 치유하고 유일한 낙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것도 10분 남짓이었습니다. 3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 며느리 세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45세, 부동산 개발회사 팀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다음 달에 가족여행 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이 입에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가족여행을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어디로? 발리요. 인도네시아, 경치 좋고 날씨도 좋대요. 며느리 세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인 세나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따라 친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저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승진도 했고 올해 보너스도 잘 나왔어요. 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고맙구나. 준비물은 제가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여권은 있으시죠? 응, 10년 전에 만들어둔 게 있어. 그날 저녁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변한 걸까요? 뒤늦게나마 효도하고 싶어진 걸까요?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친구 박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소라야, 나 다음 달에 발리 간대. 어머, 정혜 씨가? 누구랑? 아들이랑 며느리가 데려간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도윤이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간다니 좀 이상하잖아. 소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내 아들인데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 그래, 좋게 생각하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연락 자주 해.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라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2번밖에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과 세나는 친절했습니다. 짐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탑승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가세요. 5시간 정도 걸려요.
비행기 안에서 도윤과 세나는 속닥속닥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발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이국적이었습니다. 리조트로 가시죠. 택시를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리조트는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따로 쓰세요. 푹 쉬시고 저녁에 봐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일 줄은. 저녁 6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나가요. 식당은 리조트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현지 음식점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과 세나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관광 가요. 사원도 보고 시장도 구경하고. 그래, 고맙구나. 식사를 마쳤습니다.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여기서 사진 찍고 갈까요? 야경이 예쁘네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가보세요. 배경이 더 좋아요. 20m쯤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과 세나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야, 도윤아.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 너희 뭐 하는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도윤아, 세나야. 소리쳤습니다. 차는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바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낯선 나라 어두운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도윤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농담이지. 빨리 돌아와. 답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30%였습니다. 국제 로밍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간간이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작은 가게 몇 개가 보였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분쯤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점원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했습니다. Help me.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점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리조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지쳤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이게 대가였습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황급히 받았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한국엔 돌아오지 마세요. 통장에 300만 원 넣어뒀어요. 그걸로 당분간 버티세요. 도윤아, 제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차갑게,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돈 5만 원이 있었습니다. 환전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한국 돈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물 한 병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잘 수 없었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죽는 걸까요? 새벽 4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몸이 젖었습니다. 벤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했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떴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결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큰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비가 막았습니다. 투숙객이세요? 영어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스. 헬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조트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경비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네. 네.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버려졌어요. 아들에게.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자가 경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경비가 비켜섰습니다. 리조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받아왔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행 제안, 어젯밤 일, 아들의 전화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서연이에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씻고 쉬세요. 그 다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서연이 리조트 객실을 하나 빌려줬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씻고 주무세요. 제가 옷도 준비해 둘게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눈물과 함께 하루의 악몽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후 3시에 깼습니다. 10시간을 잤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 나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깨셨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그럼 같이 먹어요. 아래 식당으로 내려가시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현지 요리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할 사람 있으세요? 친구 한 명. 소라라고. 전화해 보세요. 상황을 알려야 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였습니다.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지내? 여행은 어때? 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라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라는 중간에 몇 번이나 욕을 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정희야, 지금 어디 있어? 리조트에. 한국 분이 도와주셔서. 일단 안전한 거지.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게. 서연이 옆에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정혜 씨를 돕고 있어요. 서연과 소라가 한참 통화했습니다. 서연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친구분이 한국에서 알아봐 주신대요. 도윤 씨 행적도 파악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근데 정혜 씨,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요? 한국에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몸을 추스르셔야 해요. 서연은 며칠간 저를 돌봐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리조트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사셨겠네요. 네. 아들 하나 키우느라. 그 아들이 이렇게 했군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딸이 10년 전에 저를 배신했어요. 딸이요? 네. 제 사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법정까지 갔죠. 결국 제가 이겼지만 관계는 끊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됐죠.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사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한국 돌아가기 전에 싱가포르에 들르는 게 어때요? 싱가포르요? 제가 거기 집이 있어요. 몸 좀 더 추스르고 가시죠.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워요. 복수요? 네.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도윤 씨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정혜 씨를 무시하면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아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싱가포르 가서 생각해요. 제게 좋은 계획이 있어요. 며칠 후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 집이 아니라 정희 씨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매일 저를 돌봤습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함께 요리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한국 돌아갈 준비 됐어요? 네. 이제 돌아가야죠. 그럼 계획을 세워봐요. 도윤 씨한테 어떻게 할 건가요?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해봐요. 서연의 싱가포르 집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했습니다. 서연이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점차 유연해졌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마음을 비우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연이 서재를 열어줬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평생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었습니다. 심리학 책도 읽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의 삶에 관한 에세이도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희 씨, 아들을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미운데 또 내 자식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서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맞았습니다.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도윤이 완전 잘 지내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회사도 잘 다니고 며느리랑 외식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내가 혼자 여행 갔다고 둘러댔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는 모으고 있어. 응. 내가 보낸 발리 사진들, 통화 녹음, 문자 기록 다 정리했어. 변호사 선임하면 바로 쓸 수 있게.
고마워, 소라야.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친군데. 근데 정희야, 너 목소리 많이 달라졌다. 그래? 응. 더 차분하고 단단해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이제 한국 돌아갈 준비해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략이 필요해요. 도윤 씨를 당황하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첫째, 정희 씨는 제 동업자 자격으로 귀국해요. 제가 한국에 새로운 웰니스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웰니스 센터요? 네. 고령 여성들을 위한 건강관리 시설이에요. 정희 씨가 운영 파트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배우면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명분이에요. 도윤 씨한테 보여주는 거죠. 엄마가 이제 다른 삶을 산다는 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법적 대응을 준비해요.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유기죄요? 네. 해외에서 보호자 없이 버린 거니까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감옥에 안 보내도 돼요.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도윤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게 만드는 거죠.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압박을 가해요. 도윤 씨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요.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해요. 정희 씨를 버린 게 가혹하지, 진실을 알리는 게 가혹한 건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한국 변호사와 연결해 줬습니다. 화상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옷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서연이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정희 씨, 이제 편한 옷만 입지 마세요. 당당하게 입으세요. 깔끔한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짧게 자르고 염색했습니다. 은은한 갈색이었습니다. 와, 완전 달라 보여요. 미용사가 감탄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장돼요. 당연하죠. 하지만 정혜 씨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천만에요. 저도 정혜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네.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정혜 씨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비행기는 6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2달 전 이 길을 올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지금은 결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소라가 달려왔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어머, 너 완전 달라졌다. 뭐야, 이 머리는. 옷도 완전. 소라야, 오랜만이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최서연 씨. 제 은인이에요. 아, 서연 씨. 전화로만 뵙다가 직접 뵙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세 사람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소라가 운전했습니다. 도윤이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일주일 전에 승진했대. 부장으로. 그렇구나. 축하 파티도 했대. SNS에 올라온 거 봤어. 완전 행복해 보이더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괜찮아. 곧 그 미소가 사라질 거야. 소라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연이 예약해준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원하시는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 대응 전 마지막 통보예요. 도윤 씨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또 속일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절차를 밟는 게. 알겠어요. 내용 증명 보내줘. 하지만 그 다음은 바로 고소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당연해요. 45년을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자식이 정혜 씨를 버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도윤의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집 주소로도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어요. 설마 엄마가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로 가요.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기죄와 학대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발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발리 현지 사진, 통화 녹음, 문자 기록, 리조트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고소장 제출 사실이 도윤의 회사로 통보됐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경찰이 왔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 좀 합시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는군요. 서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소통하세요. 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동네가 난리야. 무슨 일인데? 도윤이가 경찰 조사 받는다고 소문났어. 며느리 세나는 밖에도 안 나온대. 그래. 그리고 도윤이 회사에서도 소문났대.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망신당했다고.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라가 현장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도윤이 완전 초췌하더라. 며느리는 울고 있고. 그래. 근데 말이야, 동정하지 마. 걔네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해. 알아. 조사 후 도윤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끼리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합의하시죠. 의뢰인이 사과하고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인데요? 5천만 원입니다. 제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터무니없네요. 최소 2억은 돼야죠. 정신적 피해, 생명의 위협,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면요. 2억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재판 가시죠. 언론에도 알려지고요. 도윤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언론 공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억 5천의 공개 사과문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향후 저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공개 사과문, 접근 금지 합의서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합의서 작성 날 도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나도 함께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었다고요? 계획적으로 절 해외에 데려가서 버렸잖아요. 그게 미친 건가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윤이를 부추겼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앞으로는 없어요. 오늘 이후로 저는 당신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당신들이 먼저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세나도 서명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서연과 소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희 씨는 자유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연과 소라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함께 웰리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빌딩 2층이었습니다. 은빛 여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6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요가, 명상, 건강 상담, 심리 치료까지 제공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우리 모두 소중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회원들이 등록했습니다. 저는 운영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평생 급식실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 행복해요? 네. 이상하게도 행복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윤정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강등됐다고 했습니다. 이혼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 언제든 놀러 오세요. 꼭 갈게요. 서연 씨,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스스로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포옹했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희 씨. 이제 시작이에요. 네. 행복할게요. 서연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남요. 은빛 여정이라는 웰니스 센터로요. 아, 거기 요새 유명하더라고요. 사장님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매니저예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 삶이었습니다. 오직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